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로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에서 벗어나는 차이로 나타난다. 반복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반복은 개념을 통한 종별화, 이것이 아무리 멀리까지 이어지는 종별화라 해도 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서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립을 표현한다. 자연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연이 부분 밖의 부분, 일시적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움은 스스로를 표상하는 정신의 편에 속하게 된다. 즉 정신은 기억을 지니거나 습관들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 일반을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기억과 습관들 덕분에 정신은 자신이 응시하는 반복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것을 훔쳐낼 수 있는 것이다. 유한한 내포를 지닌 개념들은 명목적 개념들이다. 무한정한 내포를 지니지만 기억을 결여한 개념들은 자연의 개념들이다. 자, 돌아가서 거기 하나씩 봅시다. 개념 없는 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념으로 보는 이상은 어떤 것에 고유하고 계속 생성해가는 모습보다는 그것의 본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의 개념이다. 개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들의 세세한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넘어서서 모든 개들에게 공통되는 그 뭔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을 암암리에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와 연관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말은 없다는 표현, 그 문자들 없다는 표현보다는 개념에 갇히지 않는 그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념들이 층차적이지 이렇게. 우리 스무고개 할 때 동물입니까? 동물입니다. 척추동물입니까? 무척추동물, 척추동물입니다. 이렇게 마치 그 스무고개 하듯이 모든 개념들은 그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유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개념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어떤 차이, 진정한 차이 생성. 그 재미있는 거는 이 들레즈의 차야반복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경우 차이 생성을 말하는 거예요. 디퍼런시에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아니라 디퍼런시에이션. 내가 보기엔 이 책의 조금 더 적절한 제목은 디퍼런시에이션과 반복이야. 차야 반복이 아니고. 왜냐하면 차이라고 하는 거라는 말은 까딱 잘못하면은 그 디퍼런시에이션의 결과를 그냥 말하는 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뭐 영어상의 어떤 개념 아니 언어 사용의 차이인데 하여튼 그건 적어주고 그런 반복은 개념 없는 차이. 아까 우리가 든 예로 하면은 혁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혁명. 그리고 혁명이라면 누구나 아 그래 혁명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혁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혁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그런 가치로움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해요, 사실 거기. 그런 것이 일종의 이제 개념 없는 개념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차이들이죠, 그렇죠?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 이게 이제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한 그 개념들의 위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벗어나는 차이로 나타난다. 이 사람 지금 말하는 반복은 다 풍요로운 반복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반복. 그런 진짜 반복은 실존하는 존재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그 서양 철학자들이 구사하는 가장 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쌍이 뭐냐면 본질과 실존이죠. 본질과 실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소텔리스트까지 거슬러 나가고 중세 철학의 그 이슬람 철학에서 마히야하고 후이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라틴 철학으로 넘어가서 에센치아와 엑시스텐치아가 된 거죠. 그게 스콜라 철학의 용어로 정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본질 실존 이렇게 번역하죠. 보통 에센스 익시스턴스지 지금의. 그런데 본질은 차이의 생성을 다 제거하고 보는 게 본질이거든요. 개 그러면은 뽀삐의 뭐 털색깔이라든가 바둑의 뭐 이빨 모양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냥 개 일반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스테레오타입이지. 스테레오타입. 그런 진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익지스턴트한 실존하는 존재자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 인디비주얼이지 개별자의 어떤 고유한 역량을 드러낸다. 그 개별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반복은 개념을 통한 모든 종별화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 끈덕지게 실존하는 존재자의 고집을 표현한다. 종별화란 말도 서양 철학에서 상당히 자주 쓰는 말이고 잘 알아놔야 되겠는데 종별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위계적인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기초로 보여주는 게 종하고 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류고. 종류야. 유가 장르고 장르고 종이 스피시스고. 그죠? 휴가 어디로 가니 그러면 나 바다로 가 하면 일단 바다랑 유를 말하는 거지. 야 근데 바다는 바다인데 어느 바다로 간다는 거야? 동해 바다로 가. 그럼 이게 스피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스페시피케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유만 얘기했는데 그 유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해서 이게 그걸 밝혀주는 이 스피시스를 밝혀주는 게 스페시피케이션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종별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서는 특화 뭐 특화한다. TV 뉴스에 자주 나오지, 그지? 전라남도 어느 어디를 무슨 구로 특화한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가 있고 종이 있고 요 아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맨 아래에는 당연히 개체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개체죠, 그죠? 개체. 그 개체가 뭐냐? 그 개체가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고 그 개체를 이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게 인스턴시에이션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예화. 그래서 유, 종, 개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여기 이제 스콜라 철학의 틀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스콜라 철학적인 그런 틀이죠. 그런데 바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통한 모든 종별화에 저항하는 직관 속에서 이런 개념의 시스템을 더 넘어서 진짜 어떤 개별자, 정말 어떤 개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돼. 휴가를 바다로 간다. 동해 바다로 간다. 그 중에서 예컨대 송정 해수욕장으로 간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된 거죠. 여기서 요 다는 뭐냐? 그다음 내가 거기 가봐야지, 진짜. 가가지고 거기 바다도 보고 만져봐야 될 거야, 그죠? 그게 뭐냐면 직관이에요, 직관. 그런 직관 속에서 비로소 개념 없는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참된 반복을
참된 반복, 자기 자신이 참된 반복인 동시에 그런 참된 반복을 알아보는 건 뭐냐면 바로 정신인 거지, 정신. 인간의 정신. 꼭 이제 넓게 말하면 생명체에게도 정신이 있겠죠. 동물에게도.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자연은 왜 반복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연이 부분 밖의 부분, 파르테스, 엑스트라 파르테스. 가심 나오죠. 책 읽다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시적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가장 빈약해진, 그러니까 최저로 이 풍요한 반복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내가 깊이 있지, 깊이 반복할 때 그 깊이가 최소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반복할 게 별로 없죠, 얘는. 그죠? 자연과학 스타일로 말하면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더 흩어지면 흩어졌지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게 없지, 얘는. 그죠? 그런 일시적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건 라이프니츠 용어예요. 일시적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새로움은 베르그 송도 그렇고 들레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런 행성존재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거 새로움이지, 새로움. 한마디로 새로움. 노보떼. 새로움은 스스로 표상하는 정신의 편에 속하게 된다.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데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참된 반복과 더불어 등장해요. 역설적으로. 보통 새로움 하면은 반복하고 대비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새로움은 항상 반복과 결합되어 나타나요. 그 발터 베냐민이 파사젠베르크라고 그 영어로 하면 아케이드 프로젝트죠. 그 19세기 파리의 이 파사주들, 그 아케이드를 연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현대의 새로움, 오늘날 이 상품 문화 시대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은 거지. 매일같이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문화상품이 나오고 뭐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하고 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새롭다고 얘기하는데 진부한 거지 사실. 그게 내용상 보면 뭐 새롭고 별것도 없죠. 영화를 봐도 뭐 그건 주인공만 바뀌고 배우만 바뀌고 내나 뭐 그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막 새로움에 대한 강박관념. 마치 새롭지 않으면 죽기도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는데 또 그게 너무너무 진부하고 너무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반복은 말하자면 이제 진짜 진짜 새로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새로운 거는 역설적으로 반복과 더불어 등장하는 거지만 그 반복은 사실은 메마른 반복이 아니라 풍요로운 반복일 때만 진짜 새로움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움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시원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이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표현주의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 표현주의의 언제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인간의 정신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건 딴 얘기예요. 이건 살짝 딴 얘기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 얘가 지가 막 어떤 사유라고 하면 이상해요. 사고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미래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인간 정신과 그 기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것도 뭐 일종의 아이디어겠지.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맺을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흥미로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보면은 그 공각기동대에서 인형사를 추적하지. 인형사를 막 추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형사가 인간 해커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었던 거지, 걔가. 인터넷상에. 니고제로이치라고 하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터넷상에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집적이 돼요, 집적. 이렇게 디지털 정보들이. 너무 집적되는 어느 순간 얘가 의식이 탄생했다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 아니메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지. 걔가 인간에는 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놈, 정신만 있고 몸은 없고 영혼만 있는 걔가 나는 정보의 바다에 사는 생명체다. 이렇게. 그 상대방이 너는 뭐 이런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터넷상에는 프로그램인데 까불어 그러니까 나는 정보의 바다에 사는 생명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인간의 정신과 그 기계의 그걸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간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오고 모르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미래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기계가 더 이상 메마른 반복이 아니라 엄청난 풍요로운 반복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이제 거의 기억이라는 말 나오죠. 기억.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이 아까 내가 그린 이거 역삼각 원뿔 그린 거 있죠. 기억의 깊이. 그 깊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이.